네,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즉석으로 읽고 바로 해석하며 공부하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클래시스 부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케이스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랑 비슷한데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클래스는 이뮤터블 데이터, 불변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다음 단계에서 패턴 매칭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건 다음 투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설명을 해놨네요. 패턴 매칭은 뭐 다음 단계나 뭐 나중에 나오나 봐요. 일단은 나머지 주요 키 차이점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케이스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정의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선언 방법은 케이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자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리스트를 줍니다.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그래서 지금 클래스를 선언한 것과 비슷한데 케이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케이스를 앞에 붙였고요. 그 다음에 북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 지시자 이름이 오고 파라미터 리스트로 ISBN 스트링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어있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ISBN 스트링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란 밸류를 하나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북하고 ISBN 넘버를 준 것 같아요. 주목하세요. 뭘 주목하냐면 키워드 new가 쓰이지 않았어요. new를 하지 않고 북을 인스턴스로 만들었네요. 이거 특이하네요. 클래스를 만들 땐 new로 해서 만들었죠. 생성자에다 줄 때 new하고 이름 주고 뒤에 생성자 파라미터 리스트 줬는데 케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new 없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왜 되냐면 because case classes have an apply method by default. 기본적으로 apply method가 있기 때문이고 걔가 오브젝트 생성하는 걸 담당해 주기 때문이에요. new로 해도 되나봐요. 그럼 new로 할 거를 apply method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북 자체가 함수 역할을 해줘서 가로로 한 게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apply method를 케이스 클래스에다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가 케이스 클래스를 파라미터들과 함께 새로 만들 때는 파라미터들이 기본적으로 퍼블릭 벨이 되는데요. 바뀌지 않은 벨이죠. 이뮤터블. 센더랑 리시피언트랑 바디를 갖고 메시지라는 케이스 클래스 만들게 되면 이렇게 줬을 때 메시지 1의 센더를 퍼블릭으로 가져와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기본적으로 VAL이니까 이뮤터블 하니까 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컴파일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VAL이고 걔는 불변이니까 이뮤터블 하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걸 굳이 하려면 VAR로 선언하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 앞에 VAR로 정의해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권장되지 않아요. 쓰지 마세요. 얘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 클래스 자체가 용도가 이뮤터블한 용도인데 그 안에 게 변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 클래스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comparison, 비교, 케이스 클래스 간의 비교인 것 같고요. 케이스 클래스는 그 구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값들로 비교가 되고요. 참조로 비교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 클래스에 sender, recipient, body가 있는 위에 거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케이스 클래스가 있고 인스턴스를 하나 두 개 만드는데 하나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메시지 2, 하나는 메시지 3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랬을 때 두 개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퀄스 메소드가 없는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두 개 인스턴스가 뭐 실제 레퍼런스가 참조가 같은지만 비교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 얘 인스턴스랑 메모리에 있는 공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다고 떨어질 텐데 스칼라의 케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퀄 두 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케이스 클래스의 경우 참조가 아니라 레퍼런스 그 인스턴스가 있는 메모리 공간 값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값들 스트럭처 구조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센더나 리시피언트나 바디가 같은지 다른지를 자동으로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정확히 일치되는 스트링들이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고 나오는 거죠. 메모리상의 인스턴스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최적화하지 않는 이상 이미터블이니까 같이 써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두 개가 인스턴스가 다른 공간에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값으로 내부적인 구조로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같다고 평가된다. 얘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다른 디퍼런트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만 메시지 2와 메시지 3가 그 안에 값들이 같기 때문에 실제로 케이스 클래스 자체도 케이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들 자체도 서로 같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카핑, 복제하기.
그래서 이 케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셜로우 카피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카피 메소드로 할 수 있어요. 셜로우 카피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딥 카피가 되는 건 아니고 레퍼런스만 카피가 되겠죠. 아니면 컨스트럭터 아규먼트를 따로 줘서 뭐 일부를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한 건 위에서 똑같고요. 위에서 한 거랑 이번엔 메시지 4와 메시지 5를 만드는데 4의 경우에는 일일이 줘서 만들었어요. 줘서 만들었는데 메시지 5의 경우에는 4에다 대고 카피를 하면서 센더랑 리시피언트만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함수할 때 나온 문법인데 어떤 파라미터를 이름으로 주고 교체하는 식의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바디가 없죠. 바디 같은 경우 원래 있던 걸 그대로 해서 카피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를 셜로우 카피, 그 껍데기만 카피를 하는데 얘가 그대로 참조된 게 바디로 들어갈 거고 샌더와 리시피언트만 내가 새로 지정한 게 들어가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5의 샌더와 리시피언트 같은 경우는 여기 넣은 게 들어갔고 바디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게 유지가 된 거죠. 사실 샌더가 바뀌는군요. 샌더가 리시피언트가 일로 바뀌네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메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본문 똑같은 거를 하나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냈고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온 응답이 되는. 그래서 카피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겨 있고 지금 뭐 따로 카피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케이스 클래스라는 걸만 하면 카피라는 게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4를 메시지 4의 리시피언트가 메시지 5의 샌더로 쓰였고요. 하지만 바디는 메시지 4에게 그대로 카피됐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상 내가 수동으로 카피한 셈이 되는 거죠. 메시지 4의 리시피언트를 파라미터로 다시 줬으니까 컨스트럭터 파라미터로 리시피언트는 뭐 전혀 다른 문자를 줬으니까 당연히 그냥 넘긴 건데 바디 같은 경우는 내가 넘기지 않았으면 4에 있던 게 그대로 카피돼서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케이스 클래스에는 비교와 뭐 생성하는 방법도 new 없이 한다. 그리고 비교가 실제 값으로 된다. 기본은 이뮤터블하다. 비교는 그 내부적인 값으로 된다. 그리고 카피 메소드가 추가된다. 이거를 언급해 놨고요. 나머지 튜토리얼 나중에 뭐 패턴 매칭이나 이런 거에서 케이스 클래스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내일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네, 스칼라 기초 투어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